이제 진보 쪽의 빅마우스로 널리 알려진 유시민이가 예. 절대 정치 비평은 안 하겠습니다. 작년 총선 때 그랬죠.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도 그러고 그러더니 딱 다시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본인 스스로가 문재인 정권의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지지 기반도 약하고 뭐 이러니까 자기가 어용 지식인이 돼서 그 정당성을 열심히 옹호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국 수호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조국 호위무사. 근데 딱 이재명 호위무사로 나타났네요. 그래서 왜 나타났느냐? 당신 약속을 깨고. 글쎄 뭐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쉬고 나니까 힘이 생겼다고 그러네요. 힘이 생기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속은 어떻게 되고? 예, 유유상종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재명 아까 후보가 여반장이니 기회 이성이니 뭐 했는데요. 예. 유시민 씨와 똑같습니다. 유시민 씨의 어떤 저보다 학번은 한 개 미치더라고요. 7, 예, 8학번이고 그런데 아주 뭐 머리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데 머리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기회주의적이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약간 좀 우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답답해 보이더라도 어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건데 유시민 씨 말 정치에 관여하겠다 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걸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옛날에도 그 말 하기 전에도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시민 씨가 지금 안 그래도 재판 지금 받고 있죠. 그렇죠. 검찰이 자기 계좌 들여다봤다고. 한동훈 검사장이 5억 민사 소송도 냈고 또 명예훼손으로 그래가지고 형사 소송도 내고 다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재판에서 어떤 선처를 좀 받으려고 정치 이제 언급도 안 하겠다 그렇게 이런 걸 했죠. 했는데 지금 사과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재판을 지금 양형을 유리하게 받기 위한 그 말이었지 진심은 절대로 아니었다. 이재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유시민 씨, 이 지금 말들, 이거는 제가 왜 지금 갑자기 튀어나왔냐.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위기의식이죠. 그렇지.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물론 뭐 여론조사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르긴 다른데, 대세는 지금 윤석열이다. 이게 뭐 시중에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한지 몰라도. 그리고 유시민이는 정치를 오래 해봤고 그러니까 감각이 아주 있죠. 초기 발달이. 이게 자기라도 나서서 이게 빅마우스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도 있죠. 그 거짓말도 수십 번 반복하면 참말로 이게 인식이 됩니다. 공산주의 세뇌 공작이란 게 공산당이 하는 게 세뇌 공작 아닙니까? 거짓말이지만 이걸 갖다 계속 집요하게 반복하면은 인간이란 게 뇌가 있죠. 제가 그런 말 들었어요. 인간의 뇌가 참 아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행복해야지 웃는 줄 아는 데 있죠. 막 웃으면 있죠. 인간의 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많이 웃으라는 이제 그건 좋은 뜻의 그건데 결국은 유시민 씨 하는 말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인간의 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어떤 전통적인 좌파의 어떤 술수 있죠. 거기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 유시민 씨 그러면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그 팬덤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죠. 사실 저도 대학교 사법연수원 다닐 때 유시민 씨가 쓴 거꾸로 읽는 세계사란 책을 보고 야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할 정도로 팬덤이 있죠. 그리고 이런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하다가 있죠. 유시민 씨 말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시민 씨가 뭐 그걸 모든 걸 떠나서 지금 나온 거는 그만큼 자기가 자기 말을 또 여반장으로 뒤집고 나온 것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호위무사로 나서든 뭐 방패막이로 나서든 좋은데 적어도 유시민 씨가 그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궤변들을 많이 했죠. 나왔고 우리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가장 최근 사건으로 정경심이 증거 보전
컴퓨터 몰래 들고 나온 것을 증거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들으면 뭐 검찰이 뭔가 그 증거를 바꿔본다든가 예. 할까 봐서. 그래서 전에 조적조라고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국의 적은 조국인데 유적유라는 말도 있는데 예. 이번에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나 변신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장동 그것도 잘한 일이라는 거고 전과가 사범 아닙니까? 그 흠이 아닌 상처 정도다. 그래서 뭐 페라리 타고 고속도 달리면 차가 안 더러워지는데 예? 사륜 구동차 타고 오프로드 달리면 흙도 묻고 한다고. 형수 욕설 그 맥락을 잘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황교안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예. 하여간에 뭐 조국 사과, 조국 수사 이런 것 전반에 대해서 야 정말 옛날 소피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궤변론자. 궤변론자. 그건 정말 울고 갈 정도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유시민 씨 아까 제가 머리 참 좋게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씨에 대해서 경제 기본소득에도 제가 그걸 알면서도 지금 혹세무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유시민 씨가 있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머리에 문제는 있지만 두뇌에 문제는 있지만 사람은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할 수 있는데 저는 유시민 씨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거 다 압니다. 알죠. 야, 그걸 모른다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에 대한 욕을 듣고 있죠. 야, 얼마나 이렇게 침착하게 그 찰진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조국 문제에 대해서도 있죠.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 상당 부분 지금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정경심 씨가 지금 4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판단한 판사들은 좀 바보들입니까? 예? 근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유시민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도 위반을 했는데 말하자면 조국한테만 GPS 추적기를 딱 부착해 갖고 신호 위반할 때마다 잡아갖고 과태료를 매겠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나섰어요. 참말 기가 막혀. 아니 보통 사람들이 누가 조국처럼 그런 일을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 딸 예? 조국처럼 해가지고 대학교 좋은데 못 보낸 걸 참 후회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는지도 조국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구나. 가짜 스펙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있죠. 우리가 조국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비난을 할 수 있는데 조국에 대해서 비난을 더하는 건 공인이었고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 그 전에 자기가 그렇게 도덕 군자였냐 그렇게 SNS를 통해서 많은 말을 했던 사람이 그런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밝혀져서 이야기하는 거지. 조국 그 전 장관이 그런 말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딴 사람들 하니까 따라서 했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장관 같은 거 나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난 장관 안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있죠. 국민들이 안타깝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자식들 위해서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그거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국에 대해서 유시민이 하는 건 그런 취지의 말일 거예요. 아마 부정으로서 부모로서의 정을 갖다가 왜 그렇게 비난하느냐.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고 맥락을 그냥 조국도 한 사람의 아빠고 그다음 한 여성의 지압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부정 이런 거에서 한 걸 왜 욕하느냐 조국만에 대해서 이런 건데요. 그러면 유시민 씨가 정말 그런 걸 모르고 했다면 제가 이거 머리가 아둔하다. 그렇게 그냥 자기 진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알면서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알면서 자꾸 이러니까 정말 더 나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장동만 하더라도 지금 이 유시민의 주장은 그걸 공영 개발을 못하고 민간 개발로 막 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공영 개발에 따른 이익을 하나도 못 가져올 뻔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져온 것 아니냐 그 얘기인데 민간 개발을 하든 공영 개발을 하든 그건 다 좋은데
거기에서 그런 비리 의문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것을 하든 공영 개발하든 민간 개발을 하든 정상적으로. 거기에다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익을 취했으면 누가 뭐라고 누가 해요? 뭐라고. 예. 근데 여기는 그거를 일부러 그 대장동 4인방한테 8천억입니까? 1조를 몰아주어 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 그 얘기는 빼버리고 예를 들면은 또 전과도 예. 이게 어렵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게 흠이란 거다는데 이 전과 사범은 어려울 때 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변호사하고 시장하고 도지사하면서 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 사건이 있죠. 예. 민간이 개발하면요. 그렇게 이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수용권, 토지 수용권이 아,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주 애먹어가면서 해가지고 이익을 남길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이익을 취하려면 성남시장에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소송도 많이 해보고 재판도 그렇죠. 많이 해. 그거 예. 모른다는 거는 그건 유시민 씨가 많이 몰랐다면 그거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장관까지 하고 뭐 국회의원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가 있습니까? 대장동을 요구하는 건 있죠. 예? 엄청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 구조로 성남시가 조금 관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제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50% 플러스 한 주 딱 그것도 예. 해가지고 성남시가 이 그 화천대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힘든 일, 그 구차한 일, 더러운 일을 다 해준 거예요. 예. 해주고 이 민간이라는 화천대유하고 저기 어딥니까? 천화동인은 예. 그 꿀물만 빨아먹은 거예요. 빨아먹고 이제 일부는 다시 되돌려 주었겠죠. 그러니까 뇌물로 되돌려 주든지. 아, 그분한테 700억이 그러니까요. 절반이. 743억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그걸 몰랐다면 좀 알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 알고 그랬다면 그건 사악하다. 사과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가분개나 개돼지로 안 가요. 국민들이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이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말씀한 세뇌 공작이죠. 세뇌요. 예. 세뇌. 예. 자꾸 얘기 막 그런가? 그런가? 절체는 되죠? 아니라 그러다가 또. 그렇게 되죠. 그다음 전과 문제 있죠. 지금 가난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버스 타러 가면서 어떤 할머니 매일 아침마다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박스 그 옆에 가게에 그 식료품 가게인데 박스를 주는 것 같더라고. 그 힘들게 그 박스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루에 뭐 4,000원 받고 이런데요. 예.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만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남의 그 눈먼 돈에 욕심 안 내고 그 할머니가 욕심 낼 수도 없겠죠. 남의 눈먼 돈도 생길 리도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힘들다고 범죄를 하는 사람이 있죠. 예. 드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일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유시민 씨 말대로 우리 감옥이 넘쳐나야 돼요. 사람으로. 예. 그렇지만 대부분은 가난해도 내가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한 돈만 가지겠다 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지. 이재명 후보나 유시민 씨 말처럼 있죠. 가난하고 힘들면은 전부 범죄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인데 한 반이 지금 감옥에 있을 거예요 아마. 힘 안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이는 비천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가문이. 그러니까. 아니 어디 비천한 가문이 뭐 비천한 것도 없지만 예. 어디가 무슨 고귀한 가문이 있고 비천한 가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 제일 밑에 딜리트인가 뭐 그다음 수드라 이런 쪽은 비천한 가문이라 그래요. 거기서 지금 모디 총리가 아마 거기서 나온 총리일 거예요 아마. 출신이죠. 저 예. 4등급. 예. 그거는 비천이나 말할 때는 가난하고 부자를 말한 게 우리나라 그 2조 말에 양반이지만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상인들 상민한테 그 돈 빌리고 양반 가문을 팔았어요. 양분 예, 족보를. 그렇죠. 그런 경우 근데 그 양반을 비천하다고는 안 그래. 가난하다 그러지. 가난하다고 해서 비천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그런 가족들처럼 그렇게 무슨 범죄를 하고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가족은 아닙니다. 예. 이재명처럼 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어요. 다들 착하게 살고 사회를 위해서 또 자기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있죠. 우리 연말 되면 사랑의 종도 있고 한데 예. 기부를 진짜 많이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사정을 아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번에도 어떤 할머니가 식당 해가지고 모았던 11억 얼마를 갖다 예, 기부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
그래 그 할머니가 이번에 고맙게 생각한 게 자기가 장학금 줘가지고 그 없는 식당 하는 할머니가 예. 한 사람이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50만 원을 주고 가더라.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있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가난한 홀어머니가 있죠. 예. 내가 이렇게 가난했지만 절대로 욕먹지 마라 하면서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오히려 사회에 기여하는 분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럼. 근데 이재명은 있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지금 이재명은 있죠. 자기가 잘 못 큰 걸 갖다가 전부 다 가난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탓이고 부모 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가게가 비난해 갖고 내가 이렇게 잘못 컸다. 잘못 컸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우리 개천에서 욕났다는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가난했지만 내가 바르게 크고 해서 교수도 되고 그다음 뭐 고시도 합격해가지고 관료도 되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회에. 대부분이죠, 대부분. 만약에 그게 거꾸로 됐으면 있죠. 우리나라 지금도 아프리카의 후진국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르게 살고자 교육열 하나로 있죠. 가난했지만 부모가 품팔이하고 이래가지고 자식 잘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근대 산업국가로 지금 이뤄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싹 무시하고 유시민, 이재명은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더라도 용서해 달라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정말 후한무치의 극치입니다. 이거는 내가 가난했다고 해서 내 잘못이 전부 다 가난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시민이가 지금 나이가 62세입니다. 62세. 네. 아마 만으로 62세입니다. 예, 59년생인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예, 과거 그 현역 의원 시절에 모 대학에 가서 강의를 특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 정치. 그때 사람은 60세가 되면 뇌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다. 그래갖고 그때 언론에서는 뇌가 썩는다 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만 본인 이야기한 거예요? 65세가 되면은 네. 책임 있는 자리에 절대 가면 안 된다. 그게 내 소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62세가 되다 보니까 뇌 기능이 본인 말대로 그렇게 됐는 모양이에요. 예, 엄청나게 저하된. 사실은 유시민이가 젊었을 때 그 책이라든가 아유. 저는 몇 권 봤습니다만 대단한, 지금 책을 예. 많이 쓰고 있죠. 예. 대단한 그런 능력자로 그렇죠.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이 지식인의 정말 뭐랄까 타락한 지식인이랄까 변절한 지식인이랄까 어용 지식이나 그러나요? 본인 스스로 뭐 어연 지식인이라고 했습니다만 했으니까. 이게 뇌가 이렇게 기능이 저하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재명에 대해서도 또 발전 도상에 있는 사람이다. 발전 보니까 예.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뛰어나가지고 계속 발전해가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가 대선 후보는 완성형의 사람이 나왔다 한다면은 이재명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흠결들은 또 잘못들 조금 거슬리는 일들은 발전 도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학습 능력이 빨라가지고 다 갈수록 더 잘할 거다. 이렇게 또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가난했다고 해서 뭐 나쁘거나 인성이나 그런 게 아니듯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있죠. 예. 뭐 두뇌가 정지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소리를 되는 한 거죠. 소리를 본인이 이제 62세 돼서 그런 말 지금도 할 수 있는지. 지금은 안 하죠. 예. 그때가 2004년에 한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한참 젊은 때 아닙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0이면 지천명이고 하늘의 뜻을 알고 60이면 이순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70이면 이제 종신소욕 불유구라고 딱 70이 되니까 공자님이 내가 내 맘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 그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공자님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누구처럼 공부를 안 하고 어떤 세상을 요령으로 살고 어떤 인기응변으로 사는 게 체질화되면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사악해져요. 남을 이용하는데 그게 뛰어나지고 기회주의자가 되고 그래서 지금 발전 도상에 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순이나 종심소욕 불유구가 안 될지라도 최소한 나는 내가 뜻하는 바를 갖다 말을 해도 국민의 가슴을 후벼파지 않고 이런 정도에 이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지금 발전 도상했다고 내가 욕한 것도 전부 다 용서돼야 되고, 그다음 전과 사범도 전부 다 없던 걸로 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요. 아니 동네 뭐 이장이나 시골에 이런 분들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이장을 해야 돼요. 다 지금 이장들 보면은 인격이라든가 봉사하는 부분에- 마음이 체질화된 사람입니다. 예, 제가 그렇습니다. TV에 뭐 그 KBS의 아침마당에 저녁에 뭐 6시 내 고향 이런 거 가끔 보는데 그 이장분들 참 훌륭한 분 많더라고요. 예. 젊은 사람이 자기 농사보다도 옆에 그 팔순된 할머니 혼자 사는 분이 내가 지금 그 밭을 못 가고 있다면 트랙터 가져와서 막 갈아주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런 정도로 어떤 봉사에 대한 나보다도 나를 희생하여 어떤 남을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장을 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나 하나 잘 되겠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앞으로 발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인격이 어느 정도 될지는 그런 그리고 제가 고 교수님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더라. 예. 저는 이재명 후보라든가 유시민 전 장관이 오늘날과 같은 말을 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본성이었다 이거죠. 예, 본성. 그래서 이분들이 뭐 옛날에 잘못했고 이재명 후보는 하도 사과를 많이 해서 제가 과소원하라 그랬는데 이게요. 그리고 그 어떤 사과의 진정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고 사과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하는 여러 가지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예, 지금 말 한마디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 이분의 성격이 바뀌었고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유시민 전 장관이 하는 말들 이거는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그거는 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한 우리가 진정성의 판단은 이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 역사를 가지고 판단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면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고 예. 얼굴에 그 사람이 살아온 역정이 나타난다는 예, 거예요. 얼굴 보면 다 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미국 역사상 지금 45대인가 46대까지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런 부류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런데 유시민 그 전 장관 제가 아무리 봐도 머리는 참 좋겠다. 그렇지만 참 말을 잘하겠다. 어떤 말을 잘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참 임경변에 능하다. 머리는 참 좋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어떤 신뢰성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차라리 이재명 후보가 나 지금까지 잘못한 거 없다. 조국 전 장관 나 지지하고 지금도 지지한다. 뭐 이런 걸 하면 나는 신뢰는 하겠다 이거야. 앞으로 안 바뀌겠구나. 그런데 이재명 후보나 유시민 전 장관 하는 거 보면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이게 가장 문제라 이거예요. 제가 하나 고사를 하나 짧게 들려드리면은 중국 책에서 읽은 건데 고사 책에서 어떤 그 재상이 다음날 아침 제일 먼저 궁궐문에 도착하는 사람들 금 한 양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왔어. 사람들이 쭉 왔는데 임금이 야 아침에 궁궐문 앞에 제일 먼저 왔다고 금 한 양이라면 엄청난 재산 아닙니까? 주면 이거 그 앞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재상이 그런 말을 했으면 임금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임금이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저기 60년대에 만우절날 그 아나운서가 그 방송국 앞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 라디오 그때 비쌀 때 아닙니까? 뭐 몇백 대 준다 그랬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해직됐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 정도로 아나운서 한 사람도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말을 바꾸고 어떤 기회주의자가 되면 이 국가가 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두 분의 그 사정을 볼 때, 좀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투표에서 바로 앞에 있는 선거에서 손해를 좀 본다 하더라도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는 그걸 뭐라 그러더라? 융통성이 있고 유연하다 그러더라고. 참. 실용주의라고 딱 이렇게. 그렇게 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드는 정당이 되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두 분들을 보면은 표리부동, 양두구육 이런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데
또 한 분 뭐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김현미라고 국토건설부죠. 네. 장관을 하면서 부동산 대책을 24번인가 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 부동산 이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김현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투기엄단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방방 뜨고 난리 법석을 부렸는데 최근에 경기 북부 경찰청에 지난 5일에 불려가갖고 4시간이나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알려진 것으로는 연천군에다가 예. 2,480제곱미터 한 750평 정도의 농지를 매입해갖고 그러면 농사를 지었고 지어야죠. 뭐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다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살았으면 되는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그걸 동생한테 팔고 또 동생한테 팔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고발해갖고 사세인가요? 뭐 있죠. 이건 좀 다른 건데 네, 네. 이 경찰에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이런 걸로 했는데 그러니까 요 유심이든 이재명이든 김현미든 이 운동권 출신들의 하는 행태라는 걸 보면은 완전히 양두구육이라.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거죠. 그 영혼이 없다는 거죠. 24번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김현미 장관이 뭐 그건 이름만 빌려준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 도장만 찍어준 거지. 결국은 뭐 문재인 대통령 비롯한 뭐 물론 청와대 실세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직에 대한 어떤 사명감,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의식이 전혀 없이 장관 시켜주니까 참 좋아가지고 그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라.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라 그러면요. 예? 대통령 지금 재임 4년, 거의 5년 돼가는데 24번이나 그러면 이거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예스 우먼이네. 예스 우먼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봉사의식이나 국민을 위한다는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맨날 하는 게 저는 대통령에 대한 그게 아니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를 하는 거잖아요. 공직자는 어떤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봉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편없는 정책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천군 같으면 전부 다 이제 그 농지 취득할 때 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당연히 승인받아요. 농지 취득 증명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보통 사람 받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것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게. 그렇겠죠. 그리고 받아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대지로 또 이게 지목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 사람 잘 안 해줍니다, 이거. 문재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산에 그거 했는데 그냥 그 정도로 이걸 그냥 단순한 투기라 해도 문제인데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여권의 실세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자기들이 서민들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권에 해놓고도 일반 서민들은 감히 범죄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그저 그냥 우리가 정권 잡고 있으니까 누가 알냐 이러면서 농지 취득 증명도 자격 증명도 그렇게 힘을 이용해서 받고 그다음 지목 변경도 그러니까 이거는 연천군청의 공무원들도 있죠. 진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게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장관을 한 자체도 문제고 이런 범죄 행위에 연천군청 공무원들이 영혼 없이 진짜 또 따라가 준 것도 문제고 나라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장관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엉터리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하나도 없이 국민들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그러니까요. 몰아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분개만 고생하는 거죠.